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은 망고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망고와는 조금 다릅니다. 맛보다 먼저 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강한 망고,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향을 지닌 망고 중 하나, 그 이름은 바로 오도라타 망고입니다. 이 망고는 생김새만 보면 그냥 덜 익은 망고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역시 세계에서 가장 향이 강한 망고라는 별명답게 그냥 두기만 했는데도 냄새가 엄청나게 강합니다. 온 방 안에 망고 방향제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반적인 망고처럼 달고 산뜻한 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무겁고 진하면서 뭔가 매콤하기도 한 아주 강력한 향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망고 향에 여성용 향수와 송진향을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. 때로는 화공약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합니다. 이게 좋은 향인지 이상한 향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. 그냥 냄새를 맡는 순간 이건 평범한 망고가 아니구나, 딱 그 생각부터가 듭니다. 이제 생김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열매의 형태는 짧은 타원형에 가깝고 한쪽이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. 애플망고하고 비슷한 모양새예요. 그런데 껍질이 좀 다릅니다. 껍질은 초록색과 황록색 사이인데 표면에 보시면 이렇게 갈색 점들이 보입니다. 이 점들은 병이 아니에요. 이건 과일 표면에 있는 렌티셀, 즉 피목이라는 구조인데요. 쉽게 말하면 과일이 외부와 기체를 교환하는 작은 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오도라타 망고는 일반적인 망고에 비해서 이 란티셀 구조가 훨씬 더 크고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. 열매의 길이는 자로 재었을 때 약 11cm 혹은 약 8cm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무게는 한 개가 364g, 세계 평균 무게는 352g이 나왔습니다. 물론 이런 외형적인 특징들은 개체와 세부 계통에 따라서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단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껍질은 일반적인 망고보다 꽤 두껍고 질긴 편입니다. 자료에 따르면 과피 두께가 약 3에서 4mm 정도라고 하는데요. 실제로 만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망고처럼 얇고 부드럽다 라기보다는 가죽처럼 단단한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보시면은 뭔가 많이 다릅니다. 이게 망고는 망고인데 망고 같지가 않아요. 다시 넘어와서 이 오도라타 망고는 그 기원이 신기한 과일입니다.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망고 있잖아요. 요거는 망기페라 인디카라는 종입니다. 그런데 동남아시아 깊은 정글에는 망기페라 포에디타라는 정말 야생 정글 망고가 존재해요. 그리고 이 망기페라 인디카와 포에디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바로 망기페라 오도라타 망고입니다. 그래서 이 두 종이 한데 섞여 탄생한 종이기 때문에 일반 망고와는 닮은 외형을 가지면서도 향과 식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요. 무엇보다 향기를 뜻하는 오도라타가 향명에 들어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강력한 향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간에 이제 과일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 칼을 넣어보니까요, 이게 망고 자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. 이거는 뭔가 단단한 껍질을 눌러서 가르는 느낌이에요. 이 과육을 보시면요, 색이 노란색과 주황색의 중간 정도입니다. 약간 색이 좀 진해요. 과육의 이 겉모습만 보면 이 잘 익은 일반 망고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과육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차이가 보입니다. 일단 과육이 깔끔하게 잘리지가 않습니다. 많은 섬유가 길게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특히 씨앗 주변에는 실처럼 질긴 섬유질이 촘촘하게 붙어 있고요. 과육 내 과즙은 충분해 보이지만 매끄럽고 크리미한 망고와는 확실히 다른 질감입니다. 껍질도 손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고 휘어질 만큼 질깁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맛을 보겠습니다. 자, 맛 자체는 분명 망고입니다. 기본적으로 달콤함이 있고 뒤쪽으로는 약간의 산미도 느껴집니다. 그런데 입에 넣자마자 맛보다 향이 먼저 머릿속을 때립니다. 그냥 냄새를 맡았을 때와는 비교가 안 돼요. 향 자체의 구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강력합니다. 정말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요. 이게 사람에 따라선 역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식감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야생과 문명의 가운데 있었습니다. 과즙이 많고 과육도 나름 부드러워서 먹을만 하지만 이 과육 속에 섬유질이 많이 숨어 있어서 살짝 거칠어요.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섬유질이 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습니다.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시식을 마친 다음에는 당도도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. 당도계로 측정을 해보니까 첫 번째 측정 값은
약 16.4브릭스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10회 측정 평균값은 약 16.5브릭스가 나왔어요. 수치만 보면 일반 망고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. 다만 실제로 먹어봤을 때는 당도보다는 향과 섬유질의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. 이제 이 과일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해보자면 오도라타 망고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반 망고와는 가까우면서도 거리가 있었습니다. 향은 말도 안 되게 강하고 식감은 다소 거칠며 두꺼운 껍질과 큰 씨앗 때문에 먹기 편한 과일은 아니었어요. 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 망고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분명한 개성을 저는 보았습니다. 제가 이 과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잎보다는 코가 먼저 기억하는 망고라고 표현하고 싶고요. 즉 맛이 가장 뛰어난 망고다라기보다는 한 번 경험하면 잊기 어려운 망고였습니다. 추가로 이 독특한 망고를 직접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트로피컬랩이 건강한 오도라타 망고 묘목을 준비했습니다. 이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종이기 때문에 평소에 망고 종류를 수집하시거나 희귀한 열대 과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오도라타 망고를 추천드립니다. 이 묘목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트로피컬랩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익숙한 망고의 모습 안에 야생의 강한 개성을 품고 있던 과일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과일은 오도라타 망고였습니다.